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권의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투자를 아무리 배워도 결국 내 안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돈의 기술보다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막상 돈 얘기를 하면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쩐지 나와는 거리가 먼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손에 쥔 책 한 권이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돈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엔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실천 체크리스트도 함께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돈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 안에서 어떤 작은 결심이 일어난다면 그때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당신이 돈의 태도를 바꾸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저는 성공한 사람의 돈 철학을 담은 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이건 돈 이야기라기보단 인생을 다루는 법이더라고요. 책의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따른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제 인생이 딱 반대였거든요. 기분 좋을 땐 소비로 보상하고 불안할 땐 통장을 열어보며 안도하고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엔 나도 모르게 조급해졌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감정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단호히 말합니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규칙을 세운 자에게만 돈이 모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돈을 벌려고 애쓴 게 아니라 감정을 돈으로 달래려 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돈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기록이에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기록하지 않으면 돈은 반드시 사라진다. 예전에는 가계부를 쓰려다 금방 포기했어요. 귀찮고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록의 의미를 다시 봤습니다. 기록은 감시가 아니라 관찰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단 3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쓴 돈, 오늘 배운 점, 그리고 내일 줄일 것. 딱 이 3줄.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제 안의 소비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였다면 지금은 이 부분이 새고 있구나로 바뀌었죠. 기록이 나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은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전까진 저도 그랬어요. 커피 한 잔쯤, 택시 한 번쯤, 배달 한 번쯤,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쉽게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 정도야 뭐가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작은 돈을 존중하는 건 돈 자체를 아끼자는 게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깨어있자는 의미예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소비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습관인가? 이 질문 하나로 소비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순간 내 삶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곧 투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돈의 속성에서 제가 가장 깊게 느낀 말은 돈은 시간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 간다. 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기 투자하라는 말로 들렸어요.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건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조급함 대신 꾸준함, 결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방향. 이 3가지가 돈의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냐를 고민하지만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예요. 투자든 일상이든 복리는 오직 지속성을 믿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잠깐의 행운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3가지를 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15일은 투자 점검의 날, 25일은 자동이체 확인의 날. 그 외엔 계좌를 보지 않아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정한 행동을 지키는 것. 그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이 책이 말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소득은 노력의 결과지만 현금 흐름은 시스템의 결과다.
즉 월급은 내가 일해야 들어오지만 현금 흐름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은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로 시스템 설계를 강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ETF 자동 투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보다 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자동이체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예요. 내가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시간이 나 대신 일하도록 만드는 장치죠. 이것이 시간의 편에 서는 법입니다. 책을 덮고 난 뒤 제 안에 남은 건 돈을 다루는 태도의 품격이었습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을 무시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갑니다. 이건 마치 좋은 인간관계 같아요. 너무 집착하면 금방 멀어지고 너무 무시하면 소중함을 잃죠. 돈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그런 거리감을 가르쳐 줬어요. 돈을 사랑하되 휘둘리지 말 것.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 것. 돈을 존중하되 돈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 것.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하루 3줄 기록하기. 오늘 쓴 돈, 배운 점, 내일 줄일 것.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돈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동이체 시스템 만들기.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결심보다 시스템이 강합니다. 셋째, 소비 규칙 한 문장 세우기. 나는 정한 날만 소비한다. 필요한 것만 사되 사고 후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 하나가 지출을 지켜줍니다. 넷째, 월 30분 자산 점검. 순자산, 현금 비중, 저축률. 이 3가지만 보세요. 모든 걸 통제하려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흐름을 읽는 게 핵심이에요. 다섯째, 작은 돈을 존중하라.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작은 돈의 누수가 큰 흐름을 망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복리가 쌓입니다. 결국 돈의 속성은 복리입니다. 하지만 그 복리는 숫자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하게,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럽게, 조급하면 조급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거울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은 돈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이 세운 규칙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건 거창한 성공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일상의 훈련이에요. 조용히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게 부의 속성이고 저의 채널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